어떻게 보냈나 돌아보게 되지요. 돌아보면서 뭐랄까요, 이럴 때는 이랬으면 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 오늘도 들여다보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계시는 곳도 날씨가 우중충합니까? 매우 흐립니다. 네, 여기도 우중충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우중충하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저는 우중충한 거 싫어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연말이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면서 사실 예.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일종의 사업 방향성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가 뽑은 2024년 핵심 키워드 한번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꼽는 어떤 키워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내놓는데, 그러니까 네. 내년의 핵심 키워드네요. 그쵸.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돈이라는 분초사회, 그리고 AI에게 적절한 답을 들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호모 프롬프트,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라이어티한 가격 전략, 그리고 뭔가 좀 되게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을 꿈꾸는 육각형 인간, 그리고 재미만 막 쫓아가는 것에 대한 도파민, 그리고 역할의 변화와 기대에 대한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그리고 일종의 부캐를 좀 더 확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텐데요. 스피노브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콘텐츠의 어떤 소비를 쫓아가면서 내 소비의 실패를 줄이고 싶은 디토 소비. 그리고 또 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유연함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리퀴드 폴리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한다는 돌봄 경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앞에 쭉 나갈 때는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나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돌봄 경제, 그러니까 갑자기 착해져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내년 트렌드가 재밌는 것도 많고 말들이 어렵습니다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디토 소비,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사실 내가 뭘 사야 할지 좀 잘 헷갈려서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뭔가 조금 더 인플루언서 누가 샀다더라 하면 괜찮겠는데 라던가, 아니면 또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면 나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던가, 혹은 또는 어떤 유통 채널 같은 곳에서 이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것이 디토 소비입니다. 그래서 디토가 동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옛날 사랑과 영원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아하.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정 교수께서는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 돌봄 경제, 돌봄이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으면 뭔가 좀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어떤 느낌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돌봄이라는 게 저는 그 공동체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돌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족이잖아요. 네네네네. 가족인데 그보다 확장해서 공동체 또는 나뿐만 아니라 사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주신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떤 관계 안에서의 돌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돌봄의 사전적 의미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의 돌봄,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취약한 자를 돌보는 배려의 돌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서를 돌보는 마음의 돌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말씀하세요. 네. 요즘은 사실 돌봄을 받는다, 돌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굳이?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어떠세요? 같죠. 예. 네네네. 그런데 그 돌봄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신체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 돌봄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돌보는 것을 이 취약한 것에만 국한된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배려의 돌봄에 대한 것이 더 큽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자립하기 어려운 어떤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저 복제의 한 분야에서 좀 더 확장되어져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취약함의 의미보다는 좀 더 필요의 의미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분석이었으니까 내년에 2024년에는 단순하게 취약 대상만을 돌보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돌봐주는 그런 어떤 관계의 돌봄 같은 부분들이 또 더 확장되어지고 있고 취약한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란 마음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관계의 돌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관계는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품앗이처럼 돌봄을 나누고 돌봄으로 갚는 행위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마을에 어린이집 노란 버스가 경로당 앞에 멈추면 그곳에 계신 어르신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잠시 안전하게 기다리도록 품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엄마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드실 만한 반찬을 가져다 드리거나 청소를 돕는 돌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돌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뜬금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랬을 때 발생되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까요? 사회가 부담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이 관계의 돌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저는 좀 복지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 다음에 정서 돌보는 마음의 돌봄,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서를 돌보는 것은 사실 돌본다는 게 물리적인 에너지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요. 예. 이 누군가의 곁에 머무르면서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채우고 바라는 대상이 제공하는 것을 어떤 인간은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의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안정과 위안을 주고 유대와 존중과 충족과 보호를 제공하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돌봄이 그냥 그런 관계로만 끝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돌봄 이거는 의미 없죠. 이거는 의미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고가 있어서 하나 제보 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애청자 9264님 제보 주셨습니다. 대련 삼거리 유턴 지점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양방향 1차로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통과하시는 차량들은 미리 서행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대련 삼거리 유턴 지점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있습니다. 파편이 1차로에 흩어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이라는 거에도 절차가 있다고요? 네, 먼저 돌봄을 제공하려면 돌볼 대상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서 지금 나의 돌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준비된 상태로 맞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맞아요. 띵동하고 돌봐드릴게요. 그거라죠. 아니, 돌봄이 또 자기 자신을 향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향하는 스스로의 돌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부분이 이렇게 서두가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건강을 증진하거나 또 보존하기 위해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다 다스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돌봄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날 돌보는 거는 평소에도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상성이 흔들리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높거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거나 고립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뭔가 알 수 없지만 위험에 처해 있어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쉽나요? 천기 누설 좀 해주세요. 비법. 사실 천기 누설 중에도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맞아. 그게 최고예요. 일단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해서요. 예. 내 모습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좀 자각해 봐야 하고요. 세 번째는 나의 감정과 욕구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나에게 잘 공감하면 타인에게도 잘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실수나 잘못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아닙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내몰아야 하고요. 그래서 좀 사소하고 작은 긍정적인 생각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네. 여섯 번째는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거창한 것을 해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나 뭐 그쪽 북유럽 사람들이 휘게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딱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진짜 예 말씀하세요. 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주셨던 휘게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온 건 사실 우리가 언제 스스로를 잘 돌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를 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돌봤는지, 잘 돌보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새해에는 나 스스로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날들 맞이하시기를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의 키워드는 휘게였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